다섯 번째 발표자로 제주 외해 양식 영어조합 법인의 조은익 대표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익 대표이사님은 대한민국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였으며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2016년에 제주 외해 양식 영어조합을 설립을 해서 외가두리 참다랑어 양식 사업을 지금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은익 대표님의 친환경 외해 양식을 통한 참다랑어 양식 산업화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외해 양식 영어조합 법인을 맡고 있는 조은익입니다. 오늘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저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갖고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자기 반성을 조금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주에 살면서 제주의 축산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나 이런 거를 보면은 실은 양식이 가장 그래도 환경에 더 적합한, 친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무슨 학술적인 어프로치보다는 저희 회사가 지난 5년간 태평양산 참다랑어 양식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양식의 트렌드와 전망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 친환경 양식 트렌드에 대해서 전망과 저희 소회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참다랑어 양식의 역사에 비하면은 한국에서는 참다랑어 양식은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1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도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희 케이지는 2016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높이는 한 35m 정도 되고요. 35m면은 건물 한 7, 8층 높이 이상이 되는 거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960미의 태평양산 참다랑어를, 자연산 참다랑어 치어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때 무게가 한 1kg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양식한 1호기의 것들은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시점으로는 한 6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2017년 12월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종묘를 이송을 해서 저희의 2호기에 입식하는 장면들입니다. 바다로 끌고 가고 해상에서 저희 가두리와 붙여서 치어를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해 12월에는 자연산 치어 1.5kg, 1kg 되는 것을 한 1,500미 정도 입식을 했습니다. 2호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체량으로 최근에 한 40kg까지 성장을 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초부터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국내 호텔 및 참치 전문점이라고 하죠. 참치 레스토랑에 여러 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는 잘 팔리다가 올 3월, 2월부터 급격히 매출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방역에 있어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간 짧은 5년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상업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공 요인이 뭐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설비일 것 같습니다. 이 저희 설비가 뭐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설비는 아니고요. 이미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미국 해양기상청에서 노아해와 오션스파사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된 그런 시스테이션 6800이란 모델을 한국에 좀 적합하게 모디파이해서 설치를 해놓은 설비입니다. 국내에도 한 2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2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 사이트와 한 1km 거리에 수산과학원의 그 같은 모델이 한 2기 정도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설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위치가 적조 뭐 이런 그 나쁜 면을 피할 수 있는 맑은 제주 바다라는 점은 좋은 점이긴 하지만 북태평양의 태풍에 아주 제대로 된 그 사정권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또는 수산과학원의 설비를 보면 지난 10년간 무사히 버티고 그 참치들이 최고 저희 거는 한 60kg 되고요. 과학원에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참치는 한 150kg, 200kg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현실에 좀 적합한 설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전 관리, 사후 관리가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떤 이슈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도 중요한데요. 저희는 제주도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중간 종묘, 그러니까 치어들 1kg 미만 몇백 g짜리의 치어들을 그게 인공이든 자연산이든 포획해서 월동을 시키고 그걸 충분히 뭐 남해 쪽이나 이런 그 가두리 양식장, 부유식 가두리 양식장이 많은 곳에 저희가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종묘장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을 참다랑어로 고른 것은 2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워낙 이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외해 가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고가 어종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근처에 어가 그리고 양식 뭐 육상 양식장 이런 쪽과의 컨플릭트가 없는 어종을 선택을 하는 게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수산과학 원장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바로 옆에 그러니까 1km 옆에 저희가 과학원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경험을 저희보다 한 5년 이상 먼저 경험한 것을 저희가 습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나름 배우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기존 다른 어종들과는 전혀 다른 그 생태를 갖고 있는 참다랑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의 주제가 에코 프렌들리 아쿠아컬처 트렌드니까 저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나 여러 경우에 내만에 이제 온쇼라 그러죠. 내만에 있는 양식장들이 뭐 40년, 5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양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료 찌꺼기,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적조 현상이 되고 적조 현상이 다시 또 오염을 불러오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뭐 제주도의 광어 양식 단지를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30년, 40년 이상 그 유수식의 양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폐사율은 폐사율대로 한 50% 가까이 되면서도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개하기에는 온쇼어에 있는 부유식 가두리나 이런 것들이 오프쇼어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식의 육상 양식장이 RAS로 전환돼서 제대로 된 환경 파괴가 되기 전에 그리고 바닷물의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좋은 예로는 뭐 튜나의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지중해 예가 되겠고요. 뭐 최근에는 좀 그 폐사율이 좀 증가했습니다만 살몬의 경우도 잘 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쇼어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스케일업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크기는 하지만 두 기밖에는 못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케일업이 되는 그 장비 자체의 스케일업도 돼야 되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2000년대 초에 있는 설비가 저희 장비고요. 저희 아래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그 말만 오스타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 장비보다는 한 3배 정도. 저희가 6,800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갖고 있으면은 저기는 한 3배 이상이 되는 설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의 스케일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사진처럼 환경에 따라서는 설비의 크기가 무조건 좋은 것보다는 저거를 단지화하고 시스템을 접목시켜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복합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도 이 화석 연료를 제대로 적게 쓰고 뭐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쪽으로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이런 쪽을 모토로 삼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해상 풍력과 양식을 접목할 수 있는, 거기에다 관광업까지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솔루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외해 양식을 하는 업자들은 늘 생각하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이나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본 기술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업도 세계 1위죠. 해양 플랜트도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국 국내 외해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의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저희가 참다랑어는 아쉽지만 손익분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외에도 통영에서 대량으로 키우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는 분명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저희가 그 자연산 치어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2017년에 인공치어를 수산과학원에 분양받은 바가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인공치어의 공급이 돼야지만 저희가 저변을 확대하고 중간 종묘의 역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70, 80kg까지 키우는 역할도 하겠지만 저희가 치어를 순치를 하고 월동을 시켜갖고 한 4, 5kg까지 충분히 남해안이나 이런 쪽에 양식장에 보급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중간 종묘장의 역할을 하려도 인공치어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참다랑어에 대한 치어의 그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소비자의 이 인식에 대한 부족 이런 거는 실은 누구한테 탓하기보다는 이 양식업자 스스로의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게 친환경 또는 양식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양식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그런 자기 반성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촉발된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산물에 있어서도 저희도
단순히 키우는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키우고 그거를 소비자에 전달할 수 있는 B2C, 온라인 B2C 모델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참다랑어 쪽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자연산 치어와 인공 치어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참다랑어 양식의 규모의 경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업계는 정부의 지원 등을 대단히 바라고 있는 바인데, 저희가 이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쿼터 정책이 있습니다. 자연산 치어에 있어서는 쿼터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쿼터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국내에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쿼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논리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얼마를 받아왔고 얼마를 나눠줬으니까 계속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쿼터가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가가치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선망에 걸리고 낚시에 이렇게 우연하게 걸려서 공판장에서 한 키로에 한 5,000원, 10,000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치는 아주 쉽게 부패하고 아주 쉽게 살이 물러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판장에서 경매 냉동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실온에 놔두게 되면은 실은 못 먹습니다. 냄새가 나서 금방 부패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3년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60kg, 70kg 되고 그거를 키로당 4만 원, 5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배 가까운 부가가치가 오르게 됐죠. 물론 그 사이에 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뱃값도 들어가고 기름도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한 예로 최근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잘하신 게 반도체를 잘하신 겁니다. 반도체는 실은 어느 나라의 모래에서 떠오는 실리콘에서 시작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술이 얼마나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D램 반도체 1위가 될 수도 있고 D램보다 더 비싼 CPU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기 그 모래가 풍부한 그 나라는 아마 말똥 덮고 이러는데 여전히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들어가고 그게 투자가 들어가서 산업화가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과 컴플렉스화인데, 그렇게 조속히 규모의 경제가 이루기 위해서는 실은 보험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광어 보험이나 이런 양식 보험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다랑어는 비교적 더 위험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 위험한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의 적용이 힘들다는 아주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몇 년에 걸쳐서 듣고 있죠. 저의 참다랑어 양식 선배님들은 더 오랫동안 들으셨고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도전이나 커버가 없이는 실은 이게 스케일업이나 컴플렉스화가 되기가 힘듭니다. 대기업의 자본 또는 금융자본이 제대로 계산을 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슈런스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은 그냥 여러 가지 핑계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면 되겠냐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왜 특정한 참다랑어나 외해 양식에 대해서만 이런 보조금이나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2003년에 설립이 돼서 작년까지도 계속 적자 상태로 16년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버틴 이유는, 버틸 수 있는 솔루션은 금융제도가 좋아서, 금융에서 파이낸싱을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와 주정부가 보조금과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갖고 제도적으로 백업을 엄청나게 해준 겁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에 페널티를 주는 거를 거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비교하면은 같은 물고기를 5불에 파는 업체가 있고 50불에 팔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환경을 별 부가가치를 내지도 못하고 5불에 팔아버린다면은 그거는 기름값만 낭비하는 쿼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환경 파괴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50불에 팔 수 있으면은 조금 잡아도 충분히 쿼터를, 작은 쿼터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테슬라만 받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7위 정도 되는 업체고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재벌 회사죠. 한 대 팔 때마다 1,5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어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류 파는 거니까 너 알고 그냥 너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생존해라라고 하는 거는 글쎄 약간은 산자부와 해양수산부가 너무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저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도 긴기대학의 연구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만 따지는 그 이후에 안정성에 있어서도 양식 생선들의 양식 안정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경우에는 참다랑어가 자연산에서 자랄 경우에는 개체량이 증가할수록 수은의 농도가 쭉 같이 순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운동을 그렇게 활발히는 못하고 일정하게 공급되는 사료에 의해서 빨리 개체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는 수은의 용도가 훨씬 적은 상태에서 플랫한 점선을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런 정도의 수은 축적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는 훨씬 소비자들한테 더 강조를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식업계 자기 반성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아쉬운 점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끝내고는 저희 회사에서 지난 5년간 활동했던 거를 동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으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